맛있는 공부, 든든한 공부가 여기 있습니다. 자반 공부. 네, 이번에는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뜨겁게 만들까?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이제 전자기파를 이용한 물건인데,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상을 이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기파 저번 영상에 보셨죠? 이 전자기파는 상당히 특이한 물질이고 정말 신기한 대상입니다. 전기가 자석의 힘을 만들고요. 자석이 다시 전기의 힘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주면서 이 파동이 끝도 없이 쭉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어떤 특정한 도와주는 알갱이가 없이도 빈 곳, 진공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보통 다른 파동들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 파동이죠. 물결 모양으로 전달하는 파동들은 어떤 도와주는 알갱이, 즉 매질이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운데, 이 전자기파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전달되고 움직인다는 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전자레인지로 와야겠죠. 네, 메인은 전자레인지 어떻게 음식을 데우는지, 왜 가정 간편식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를 이용합니다. 전자기파를 이용하는데, 전자기파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로파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파동은 파동인데 마이크로, 무언가 작다, 뭐 이런 뜻이죠. 마이크로가 쬐끔하다, 조그만 걸 마이크로라고 하죠. 네,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문제가 나타나죠. 도대체 마이크로파는 뭐냐? 마이크가 들어있는 파인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요런 마이크로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파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 네, 이 사진 한 장에서 모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사진은 대부분 위키피디아라는, 네, 사전 아시죠? 네, 유명한 사전에서 참고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전자기파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공간에서 퍼지는 걸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파동 형태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물결 모양. 근데 물결 모양은 그 물결이 얼마나 빨리 떨리는지, 아니면 물결의 길이가 얼만큼 긴지에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형태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 전자기파입니다. 자, 여기 위 숫자 보이시죠? 위쪽은 이제 여기 진동수라고 해서 1초에 몇 번 떨리는지, 그 파동이 1초에 몇 번 진행이 되는지 이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보면은 뭐 외국 사전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네, long radio waves, 무슨 웨이브가 파동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AM? FM?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납니까? 네, 바로 라디오 주파수죠. 네, 라디오도 전자기파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방송도. 이 전자기파는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쓰입니다. 네, 여기에 마이크로파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로파가 요쯤에 해당되는 전자기파인 것 같습니다. 옆에는 IR. IR은 적외선입니다. 적외선도 전자기파였습니다. UV. 네, UV 아시죠? 네, 그 아이돌 그룹 이름 아니고요. 네, 자외선입니다. 자외선도 전자기파 일종이었고요. 이거는 많이 아실 겁니다. 엑스레이. 네, 여러분 엑스레이 검사 한 번씩은 해보셨죠? 병원에서. 그때 우리 뭐 온몸의 뼈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엑스레이도 전자기파 일종이라는 점,
이거는 뭐 감마선이라고 감마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 전자기파 할 때 이 레이가 영어로 레이라고 읽는데 우리말로 하면 선입니다. 선. 뭐 X선 들어보셨죠? 자외선, 적외선. 네, 과학에서 무슨 선자가 붙으면 보통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전자기파 참고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죠. 즉 1초에 떨리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뭐 1초에 이만큼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10의 24제곱 24승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계산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즉 그 파동의 그 기본 단위가 있는데 기본 단위의 길이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떨리니까 짧은 거고요. 천천히 떨리니까 긴 겁니다.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참고로 여기 보이시죠? 웬 무지개가 여기 있냐고 하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무지개빛이 바로 전자기파 일종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꾹꾹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감춰놓은 겁니다. 네. 여러분이 중학생 분들이라면 배우셨을 거고 어디서 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이런 뜻입니다. 네. 빛 중에서 뭐 파란보가 있죠. 이거는 이 숫자는 그 파동의 길이입니다. 그 기본 파동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 빨간색일수록 길죠. 예, 짧다는 얘기입니다. 짧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떨린다. 떨림이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자기파는 빛입니다. 빛, 라이트.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관찰되는 이 수많은 전자기파들은 우리가 느끼거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기파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 바로 이 빛이죠. 가시광선은 따로 구분해서 단어로 이렇게 달리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전자기파라고 굳이 말 안 하지만 전자기파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의 전자기파를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빛은 곧 전자기파고 전자기파의 일부는 곧 빛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외선, 적외선 눈에 안 보입니다. 그쵸? 엑스레이 병원 혹시 가셔서 가슴 이렇게 사진 찍으실 때 엑스레이 빛 나오는 거 보이셨나요? 예, 보셨으면 TV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 엄청나게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신 거고요. 웬만하면 안 보이실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둘째치고요. 이 마이크로파, 여쯤이죠? 예, 적외선보다 파장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파도의 길이가 좀 길고 예, 조금 떨림이 1초에 떨리는 숫자가 적외선보다 더 약하다, 적게 떨린다는 게 바로 마이크로파,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우리 전자레인지는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떨림을 가진 전자기파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배우면서 빛의 성질도 배우고 전자기파의 뜻도 좀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굳이 교과서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좀 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즐겁게 공부해야죠. 알면 할수록 재밌는 겁니다. 공부는. 10초만 잔소리하면요. 10초만 잔소리하면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은 참 어렵지만 찾기가 어렵지만 알아가면 재밌습니다. 운동도 실력이 늘면 재밌지 실력이 늘기 전까지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끝. 네, 잔소리 끝입니다. 자, 마이크로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에너지 형태가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 많습니다. 전자기파도 그렇고요. 우리
소리 아시죠? 목소리. 소리를 음파라고 합니다. 음파도 이렇게 파동 모양이고요. 우리 땅에 나는 지진의 전달도 파동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진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파동 모양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물결 모양이 보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이 되는 최소 단위.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모양, 이 골짜기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이어붙이면 파동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파장이라고 부릅니다. 파장. 또는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으셨다면 쭉 가다가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앞에 모양이 또다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파장. 파장은 어디서 재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그 기본 단위의 길이는, 파장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같은 파동 내에서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엑스레이, 뭐 감마선, X선 같은 그런 전자기파들은 여기까지 한 파장인데 1초에 떨리는 이 파장의 횟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1초에 아까 보셨지만 뭐 10의 24승번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만큼이 1초에 10의 24승 번 발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엄청 힘이 셉니다. 자, 마이크로파라는 전자기파는 진동수 1초에 대략 300메가 번에서 30기가 번의 횟수만큼 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르츠는 떨리는 ដ្ឋ수를 이렇게 단위를 헤르츠라고 합니다. 1초에 얼마큼 떨리는지. 메가가, 이게 메가 아시죠? 이거 컴퓨터 용량도 메가라는 단위가 들어가는데, 단위는 아니죠. 숫자죠. 메가는 10의 킬로메가, 10의 6승을 뜻합니다. 10의 6승. 그러니까 1에 0 6개 붙은 거, 그 숫자. 그러니까 이 300메가니까 300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됩니다. 그럼 1초에 그만큼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파동에서 기가죠. 이거는 10의 9승입니다. 30 곱하기 10의 9승 하면 그 정도, 1초에 그 정도 횟수만큼 떨리는 파동을 대략 마이크로파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파장 아시죠? 여기서까지. 요 길이는 잴 수 있습니다. 길이는 뭐 1mm부터 최대 1m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1m 엄청 길죠? 상상보다. 네. 전자기파라고 막 오밀조밀하게 떨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떨리는 전자기파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뜨거워지나? 네, 왜 뜨거워지는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음식이 더 뜨거워지는 이유. 자, 두 가지 이론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음식물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은 기호로 H2O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H는 수소고요. O는 산소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걸 물 분자 하나라고 합니다. 음식물에는 이런 물 분자가 있는데 물 분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전자레인지 넣고 전자레인지를 키면 이렇게 전자기파, 마이크로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의 떨림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 그러면 이 전자기파에도 전기적인 힘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기적인 힘이 들어있어서 지금 이 물 보시면 제가 빼기 플러스 표현한 거 보이시죠? 이 내용은 제가 바로 여기 보이시죠? 이 영상의 이 내용에 대해서만 이 극성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찍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더하기 힘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힘과 마이너스 힘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느껴지는 분자가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전기적인 파동이 전달이 되면 이 파동에 영향을 받아서 이 물 분자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더하기 빼기 전기 힘이 강해지면 근처에 더하기 힘이 가진 H 분자, 수소 분자가 가까이 할 테고, 당연히 뭐 더하기 힘이 또
더하기 힘이 강해지면 반대로 또 이 전자가 가까이 오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물 분자가 마구마구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부딪히죠. 움직이니까 부딪힐 때 그 에너지,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손 비비면 따뜻해지죠? 그런 원리가 전자레인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엔 다 물이 있죠. 물이 없는 건 데워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유리만 넣고 뭐 유리나 뭐 그런 것만 넣고 물이 없는 재를 넣으면 네, 그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열이 되겠죠. 근데 없으면 거의 데워지지 않습니다. 즉 분자가 이런 물 분자가 움직이면서 그때 충돌을 하게 되고 그 충돌 시에 발생한 열 에너지가 방출돼서 데워지는 원리다. 그렇게도 설명하고요. 두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 분자가 똑같이 있죠.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 분자와 물 분자끼리는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힘에 의해서 말이죠. 여기 수소는 더하기 힘이 좀 더 강하고 산소는 빼기 힘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더하기 전기는 빼기 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힘의 인력에 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전자레인지를 키우게 되면 마이크로파가 발생하게 되고 이 에너지 떨림이죠. 에너지 떨림이 발생하게 되니까 물 분자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될 때 이 결합된 이 결합력이 사라지는 거죠. 틀어지니까요. 그쵸?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끊어졌을 때 이 마이크로파에 있는 에너지가 물 분자 속으로 흡수를 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물 분자 결합을 할 때 아까 흡수된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이런 원리가 바로 전자레인지 원리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자레인지가 그렇게 대단한 과학적인 물건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좀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제가 나름 그려봤는데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물 분자가 흡수한 마이크로파 전자기파의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게 바로 음식이 데워지는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서 찾았는데 어떤 게 정확히 맞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뭐 정확한 뭐 내용을 아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뭐 이렇게 보내주셔도 고맙고요. 그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아시죠? 저는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아는 만큼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니까요. 음식 데우기 참 힘들죠? 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딱 데워지는데 정말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자의 움직임, 뭐 어떤 현상, 힘의 뭐 발생, 소멸. 역시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 과학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 다 데웠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꿀맛처럼 맛있게 공부하셨나요? 다음에 만나요.